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나볼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기쁘시죠? 아니,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탄핵 이거 계속 끌면서 하니까 저희가 할 얘기가 없었어요. 글쎄요. 예? 모두가 틀리니까. 여쭤보기도 죄송하고 예, 계속 이랬는데. 그리고 저는 예. 특히 한덕수, 최상목 이 두 권한대행 탄핵을 반대한 게 아니라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조정했다가 그냥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 우리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그렇지만은 결국 맞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맞았죠. 예. 그리고 정치인은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아니고 예. 운동권도 아닙니다. 정치권은 그러한 사태를 풀어나가야죠. 즉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은 제가 박근혜 탄핵할 때도 상정 일자 때문에 12월 9일이냐 12월 2일이냐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12월 2일 민주당에서도 예. 그렇지만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고 탄핵은 가결이 돼야 된다 해서 아하. 12월 9일에서 결국 성공했지만은 얼마나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유, 정치 구단이신데요, 뭐 그 사람들이 좀 믿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융단 폭격 맞았는데 예. 지금 보십시오. 4월 4일 오전 11시 아니에요? 예. 444예요. 11시가 사시입니다. 사시. 예. 아, 자축이며 진사오미 할 때 사시군요. 예. 예. 그래서 사자가 3개 들어가 있어. 아. 틀림없이 죽는 거죠, 뭐.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이게 많이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박 의원님께서는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8대 0으로 보세요? 저는 8대 0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 오늘 예. 제가 점심 먹고 방송 가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약 30분 예. 홍대 앞을 걸었어요. 그런데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저를 보고 파이팅 수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활기가 차요. 마치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되니까 또 그런 활기를 보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4일 11시 444로 나와서 국민들은 희망을 갖지만은 물론 8대 0으로 인용이 된다 이렇게 보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는 법과 국민 여론이 중시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될 수 있도록 강하게 뭉쳐서 지지를 보내자. 헌재에서 느끼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8대 0이 되려면 사실 여태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늘어질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대 3이다 뭐 교착 상태다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많이 나왔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그때마다 주장을 했지만은 이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를 과연 기각 혹은 각하 또는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판결을 쓴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사재판은 판사들이 재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만은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국민 여론의 지배를 받거든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것은 3번입니다. 예. 노무현 그렇죠. 반대가 심하니까 기각됐고, 박근혜 찬성이 심하니까 인용됐어요. 이번에 윤석열도 11번 일찍 심의 끝내놓고 계속 평의를 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관의 의견 일치도 없었지만은 국민이 분분하니까 여러 가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가감없이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서 민심을 전달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당신들이 헌법재판관 8분이 나라를 망치느냐. 이런 얘기가 전달되니까 예. 내일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4일 예상했고 11일 예상을 했는데 예. 4일로 딱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4일 11시까지 윤석열 파면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긴장을 하고 국민 여론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나 최근에 아주 좋은 여론의 변동이 예. 탄핵 찬성이 50%대였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60%, 70%로 상회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 국민들이 정권교체 요구하는 것도 50%대에서 60%대로 올라가고 있고. 예. 요것도 예. 한국갤럽 이재명 조사. 예. 지지도도 30% 박스에서 거의 50%, 49%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탄핵 지지, 정권적 교체 지지, 이재명 지지 이게 삼박자로 상승하고 있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 내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국민 여론이 탄핵 인용이 되도록 타올라야 된다. 긴장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계시잖아요. 근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성급한 결론이고 예.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쩌는 수 없이 다 승복해야 된다. 뭐가 그것이- 되든 하간 예. 그건 뭐가 되든 승복해야죠. 예. 이게 그렇지만 예. 만약 박홍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만약 기각되면은 저는 과거에는 폭동 날 거다 했는데 혁명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유혈 사태 뭐 이런 것하고 좀 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그 유혈 사태 발언이요. 예, 예. 유혈 사태 예. 그런 얘기나 비슷하죠. 어떻게 이 명명백백한 내란을 기각할 수 있으며 각하할 수 있으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됐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승복해야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저는 혁명 난다. 그렇게 봅니다. 기각이 될 경우에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만일 말이에요. 만일 이제 파면이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러면은 대선이 6월 초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60일 그렇죠. 되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은 여태까지 좀 준비를 해왔죠. 조기 대선 준비를. 그죠? 민주당은 조기 대선 준비는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든 집중을 윤석열 탄핵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선의 대자나 개헌론도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개자나 이런 것은 절대 꺼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저하고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3년간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기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또 최근 계엄 전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2배, 3배가 높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후보들 전체를 합쳐놔도 이재명 대표보다도 적으니까 예, 이거 한국갤럽조사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여러 후보들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자유경선을 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준비는 안 돼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솔직히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뭐 일각에선 추대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추대 출마할 거예요. 다른 후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대보다는 경선을 해서 예. 좀 세게 붙는 것이 아하. 후보 검증이나 흥행면이나.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거고 예. 또 당도 긴장을 해서 더 겸손하게 만드는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 그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어차피 야 5당이 함께 간다고 하면은 그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범야권 그러나 오픈 이것은 프라이머리.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예. 당 차원에서 검토하리라고 봅니다. 아하. 아하. 그러니까 이건 범야권 단일 후보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뽑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아 그거 찬성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이분 어떻게 임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임명해야죠. 해야죠. 예. 네. 근데 지금은 한덕수 아니죠. 예. 대행은요. 예. 헌법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보다도 헌법의 은덕을 입은 사람이고 헌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추천이 됐고 심지어 헌재 재판으로 인용을 하라 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또 당신은 헌재에 의거해서 복귀를 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덕을 본 사람이 헌법을 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권영세 대행 등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사법부 판사할 때 예. 어떤 정권에서 있었어요?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문재인, 예. 그리고 윤석열 아닙니까? 그 대통령들을 뭐 했어요? 사상이 의심스러운 그런 분을 판사로 그건 그 책임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색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아니 심지어 이번에 산불난 그 불을
떼고 다닌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북한 사람들 데려다 불질렀다고. 그런 그게 얘기가 통할 있어요? 말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정치 보도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내가 신율 교수한테 예. 그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조선정 판사 입회 사건의 방락족이다. 예. 이걸 안양 친구들 여러 사람들이 또 카톡에 번날리고 있어요. 다 고발해버렸어요. 이런 것은 불식돼야 됩니다. 야, 참. 이게 이런 가짜 뉴스가 진짜 많기는 많아요. 예. 많죠. 눈만 뜨면 가짜 뉴스인데 이러한 것에 현혹되는 국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색깔론을 전 근대적으로 아직도 부르짖는 이 내란 동조 세력들, 국민의힘 지도부들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박 의원님. 예. 이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고 그 만약 인용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소추안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로 와서는 예. 추진된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이 탄핵된 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하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분들은 예. 내란 동조 세력으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아야 돼요. 아니, 본인들은 국무회의 막 거기에서 반대했고 이거 국무회의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요. 아닌 것도 있지만은 예. A4 용지에 받은 구체적 사항 F4에 제출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최상목 대행 같은 분은 경제 수장이 예. 환율, 금리, 달러값 올라가니까 미국에다 2억씩 국채 사고 이런 건 파렴치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볼 것이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관세 뭐 이런 문제로 오늘 밤에도 뭐 결정하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관세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조금 그 공백 기간에 잘 메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생각했죠. 예.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잘 알고 경제 전문가고 예, 맞습니다. 예. 통상 전문가고 예, 예. 또 주미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좋으신 분인 걸 알았는데 예.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받아서 거부권이나 행사하고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망하잖아요. 예. 또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만나서 이것을 한번 논의해보고 풀어보자 라고 했는데 한덕수 대행 보십시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해주고 비서실 통해서 민생 경제가 최우선이 해야 된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세요. 주식시장 공매도 시작해서 외국으로 주식 좀 나갈 걸로 알았지만은 1조 5천억이 증발돼 버렸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팔아버렸잖아요. 환율은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면은 1,472원에서 1,500원 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저렇게 관세 압박을 하지만은 최상목 대행은 뭐 했고 한덕수 대행은 뭐 했어요?
전화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4.1날 4.4.4 예. 세 번 죽는 거예요. 탄핵해서 바로 미래로 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흥이 많은 국민이기 때문에 신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만나보세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신나 있더라고요. 어쩐지 미래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4.1날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한 것을 잘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4.1 이 중요한 것을 앞두고 예. 최상목, 한덕수 탄핵 어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옛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를 해달라. 뭐 이런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적 일이에요. 언제적 일이에요. 뭐 한참 전. 윤석열이 예. 대통령 된 게 3년 됐어요. 예, 예. 모든 검찰은 눈만 뜨면은 이재명, 눈만 뜨면은 문재인, 전 정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 이제 그만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검찰에 의한 이 어떤 전 정권 보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예. 예. 이런 짓 해서는 안 돼요. 검찰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예. 새로운 미래로 가면은 검찰 개혁을 제1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지금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식의 검찰의 소환 조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죠? 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있는 거고 예.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김건희도 잡아가야지. 김건희를 내놔둬요? 예.